북한의 핵폭탄이 서울에 떨어지면, 만약입니다만은, 북한의 핵폭탄이 서울에 떨어지면 수백만 명이 죽는다는 등 뭐 이런 살벌한 기사들이 나오는 중에 우리가 우왕좌왕하고 내부 분열이 심해진다면 정말 살 길을 찾기는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일단 북핵 미사일 공격을 막아보자는 사드, 방어 무기 하나 제자리에 갖다 놓기까지가 전쟁이었습니다. 극동 개발이 북한 핵 문제 해법이다. 러시아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신북방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대한 평가도 부탁드리면서 시작합니다. 일단 사드 배치에 대한 단상, 그리고 트럼프가 갑자기 대화를 강조하고 있는데 왜 이러는지 좀 살펴주십시오. 결국은 사드 발사대는 배치 완료됐습니다. 시진핑, 사드 안 된다 해. 북한 송유관 못 잠근다 해. 한중 정상회담도 기약 못해. 그러자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니까 트럼프도 나서서 대북 군사 조치 첫 번째 선택 아니야? 한미 FTA 폐기 논의해라? 아니 그거 잠시 중단하세요. 모든 옵션은 또 여전히 테이블 위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러시아를 방문해서 북한 제재 지속적으로 지지해 줄 것을 당부했고, 극동개발 성공이 북한 핵 문제의 근원적 해법이다. 그래서 한러 사이에, 한국과 러시아 사이에 9개의 다리를 놓겠다고 말했습니다. 영부인께서는 고려인들이 부르는 아리랑에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자, 논란 속에 사드 발사대 4기가 추가 배치 완료됐는데 득실은 무엇일지, 그리고 북핵 외교 시동건 문 대통령 신북방 정책을 제시한 데 대한 평가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정부는 주한미군과 함께 경상북도 성주에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제 사드 잔여 발사대 4기와 군사장비 등을 반입해 임시 배치의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국가의 안보를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하는 정부로서 어렵지만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ICBM과 6차 핵실험 등으로 북한의 도발이 새로운 단계로 접어든 만큼 수준이 다른 위기 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 지금의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지금은 대화보다는 제재와 압박을 중심으로 대북 관계를 설정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방부에 따르면 경북 성주에 사드 배치를 완료한다고 합니다. 저희들로서는 대단히 만시지탄의 감이 있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이것이 설치가 된 것이 참으로 다행스럽고 매우 또 적절한 행동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국방부는 이번에 사드 1개 포대가 완전하게 배치되고 가동이 원만하게 시작이 돼서 완전하게 전력화될 때까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워싱턴 포스트 보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 폐기를 준비하라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다음 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어요. 그렇다. 분명히 염두에 두고 있다. 그래.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한미 FTA 폐기가 일단 수면 아래로 또 내려갔습니다. 미 행정부 고위 관계자 얘기로는 논의가 끝난 건 아니고 다시 논의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미국 백악관이 한미 FTA 폐기에 대해 당분간은 고려하지 않기로 했다 하는 것이 로이터 통신발 보도인데요. FTA
FTA 서정욱 변호사님, FTA가 뭔지는 아실 것 같긴 한데 왔다 갔다 좀 하시네요. 그쪽이- 일단 사드 문제부터 얘기. 저는 이게 사드는 한마디로 이게 만시지탄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언급할 게 없고요. 예. 그다음에 이거 트럼프 대통령이 그 한미 FTA 폐기를 중단한 거 있잖아요. 예. 저는 이게 왜 했냐면 한마디로 이게 미국의 이익, 자국 이익에 도움되기 때문에 저는 이게 어차피 FTA를 폐기 못할 거로 생각했어요. 네. 그 이유는 이게 제가 네 가지를 적었는데 첫째는 이게 FTA 폐기하면 가장 피해가 미국 농축산물. 네. 이게 61억 불 흑자예요. 네. 그다음에 미국의 서비스업이 141억 불 흑자. 네. 이게 피해를 보잖아요. 네. 자, 두 번째. 우리나라는 이게 그 반도체나 철강을 많이 수출하기 때문에 이게 중간재예요. 그러면 이게 폐기되면 미국의 산업 경쟁이 떨어져요. 예. 그게 두 번째고. 자, 세 번째는 이게 그 자동차가 우리 가장 덕을 보는데. 예. 근데 현대 기아차는 증가된 게 없어요. 현대차는 21%, 기아차는 13%밖에 안 늘었어요. 예. 근데 한국 GM이 800% 늘었어요. 예. 그럼 이게 한국 GM은 미국 기업이잖아요. 서 변호사가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직접 좀 보고를 하지요. 가서? 그렇죠. 그다음에 마지막에 상황을 미국 좀 제대로 소비자 아시라고. 물가. 저는 이게 내가 다 합쳐보면 미국한테 이게 FTA가 더 이익이 되니까 폐기 원래 안 할 거면서 그냥 괜히. 트럼프 해본 이야기다. 예. 이래 보입니다. 예. 전기현 의원으로 갑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적인 순간에 비전이설을 하고 있다. 저는 장사를 하고 있다. 예. 대한민국 국민은 북핵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서 불안감에 떨고 있는데 네. 이 순간에도 저렇게 촉이 빠른 트럼프 대통령은 FTA를 잠시 중단한다 그러고 사드 배치 이후에 추가 사드 배치에 대한 비용은 아마도 한국 정부가 할 것이라는 추측을 하도록 상황을 만들고 유도하고 있고. 있다. 뭐 새로운 거 좋은 무기 많아요. 그러면서 사라고 그러면 그러고. 북핵 문제에 대한 뚜렷한 해결책도 없는 상황에서 네. 미국 우선주의라는 이름으로 미국의 이익이 되는 것이라면 어떤 것이든 한국에 떠맡겨서 이익을 극대화시키겠다는 저런 트럼프의 논리나 행동에 대해서 예. 정말 강대국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말 못하고 그냥 따라가야 하는 것이냐. 예. 사드 배치에 대해서 우리 국론이 분열되고 한 목소리를 못 냈던 예. 그런 우리의 착오도 있었지만 미국에 뺨 맞고 중국에 뒤통수 맞는 이런 이제 상황에서 예. 우리의 우방이라고 혈맹이라고 하는 미국조차도 한국을 장사의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이런 현실에 예. 정말 힘이 약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말 정신 똑바로 차려야겠다. 예.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황정수 전. 저는 이러려고 지금 저 난리를 치웠는가. 4월 26일 날 1차로 2대 올라갔죠. 2기가요. 예. 오늘까지 130 며칠 걸렸는데 그동안에 알박기, 보고 누락, 그다음에 환경영향평가부터 해서 전자파 소동, 또 트럼프 경로. 소동이 뭐. 그래서 한미 간에 이 알력이 생겨서 여러 가지 트러블이 발생하는 주 원인을 사드에서 제공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드 배치를 안 했지만은 북한은 자신들의 도발 수순을 그대로 해왔어요. 그러면 결국 뭡니까? 앞날을 내다보는 능력이 현 정부에 저렇게 없어서 그 우왕좌왕을 겪고 이제서야 저걸 하느냐. 저에 올라갔지만은요. 네. 그동안에 당할 거는 다 당했어요. 그래서 이런 정도의 이 안보 위기 하에서 저런 정도의 판단력을 시정하지 않으면 앞으로 더 위기가 올 건데 어떻게 견딜 것인가. 저는 반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더 나아가서요. 그 지금 한미 FTA에 대해서는 지금 무기 구매를 해주겠다고 한국 대통령, 미국 대통령 전화해서 분명히 나왔어요. 그 근거 있는 얘기? 아니 나왔죠. 지난번에 이번에 2차례 3, 4차 대화에서 했다 안 했다 하지만은 그 전에 예. 했을 때 8월 17일입니까? 통화를 했을 때 그때는 분명히 늘어난 국방비로 미국 무기를 살 수 있다라는 말이 들어 있었어요. 그럼 FTA 괜찮네 그냥. 예, 이렇게 된 그래서 거예요, 또? 그 트럼프는 복잡한 바를 얻었으니까 네. FTA 폐기를 슬그머니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예. 자, 서영호 소장으로 네. 저는 뭐 그 이중고 때문에 한반도에 처한 이중고 두 가지 고통 때문에 사드 문제도 그리고 북핵 한미 FTA 문제도 폐기를 중단한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사드는 아시겠지만 진보 진영 내에서는 실효성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보수 진영 내에서는 임시 배치가 말이 되느냐, 영구 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론이 분열되어 있는데 아무쪼록 지금 현재 이제는 사드가 임시 배치됐던 그 영구 배치됐던 배치가 결정났기 때문에 철저히 국익만을 생각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미국에서 볼 때도 한반도가 북핵 문제에다가 한미 FTA 문제까지 중첩적으로 이중적으로
어려움을 주게 될 경우에 한반도 정세가 급격히 어려워질 걸 생각하고 북핵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한미 FTA 문제까지 네. 힘들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인 게 아닌가 싶어서요. 이래저래 복잡해진 한반도의 이중고에 대한 것을 그대로 반영하는 모습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정기남 소장. 예, 저는 뭐 한 세 가지 포인트로 얘기를 하겠는데요. 지금 그 사드 배치가 이제 사실 19개월 만이거든요. 예. 이게 일개 포대가 이게 전개되는데, 예. 자 임시 배치는 말장난입니다. 자 이제는 그만큼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사드 배치에 굉장히 부정적이었었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약속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뭐 이를테면 사드 배치 진상 규명하겠다, 국회 공론화하겠다, 뭐 전략 환경 영향 평가 한 뒤에 하겠다. 예. 이러다 보니까 부정적이어서 그동안 못 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이미 사드 배치를 사실상 지금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결국은 북한의 마카파식 핵 위협, 미사일 발사가 가져온 또 하나의 역효과일 수도 있습니다. 예. 자, 이제는 더 이상 소모적인 논란을 종지부를 찍을 때가 됐습니다. 왜? 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 수단이 사드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 한미 동맹에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어떤 시금석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 면에서 이제는 소모적 논쟁을 좀 뒤로 할 때가 됐고 그리고 그다음 짧게. 예, 마지막으로 하여튼 문재인 대통령 핵심 지지층을 설득해야 됩니다. 예. 더 단단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트럼프가 결국은 한미 FTA 폐기 가능성을 언급했다가 다시 또 뒤집었지 않습니까? 예.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의 가능성에도 대비를 해야 한다라는 어떤 교훈으로 그래야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김광덕 본부장님. 저는 이 공통 사드가 오늘 임시 배치되고 저는 임시 배치가 아니고 사실상 완전한 배치로 된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다시 그 임시 철거되기도 어렵잖아요. 예, 일단 임시 뭐 배치했다가 배치된 다시 거지. 철거한다는 거는 사실 그러니까. 거의 불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네. 또 한미 FTA 폐기론이 트럼프 대통령에서 제기됐다가 예. 백악관 관계자에서 당분간 중단한다. 이 나온 것도 그렇고 사드 배치된 것도 그렇고 결국엔 이 과정에서 가장 결정적 역할을 한 거는 김정은이다. 예. 김정은이가 핵과 미사일 도발을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다시 FTA 폐기한다 하면서 한미 동맹이 흔들리는 식으로 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 폐기론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한 게 핵실험하기 직전에 한 얘기예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런 거 있고 또 하나는 이 한미 FTA 폐기론은 뭐 김정은의 그런 역할도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사업가 기질, 비즈니스 기질이 그대로 드러난 건데 옛날 과거에 미국의 대통령은 자기가 한 말이 미국 대통령이 뭐라고 말했다 하면 거의 실행이 되거든요. 네. 말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나프타가도 얼마 전에 보면은 파기한다 했다가 지금 파기하지 않고 있는데 지금 한미 FTA도 그렇고 이렇게 하면서 중간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렇게 얻어내는 걸 딱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한국에 대해서는 아까 저기서 살짝 이야기했지만 여러 가지 무역 역조를 시전하기 위한 방안으로 요즘에 이 남북 긴장 관계 속에 지금 미국의 무기를 수입하겠다는 얘기가 공식적으로는 없었다고 청와대가 이야기하고 있지만 예. 무기 수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무역 역조를 시전할 수 있다고 미국이 또 보는 것 같아요. 예. 또 재협상도 원래는 한국이 부정적인데 어떻든 재협상에 가까운 식으로 뭔가 협상이 다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일단은 공식적인 논의는 폐기한 논의는 철회시키는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좀 이럴 때서 좀 멀리 봐야 되지 않아요? 지금 19개월 만에 갖다 놨다고 그랬나요? 사드 제대로? 그렇습니다. 19개월? 예. 19개월 뒤에는 북한 핵은 어떤 위협을 우리에게 가하고 있을지. 여하튼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러시아 방문 중에 극동 개발 성공이 북핵의 근원적 해법이다. 이런 신북방 정책을 내놨습니다. 잠깐 평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Президент Монголии Халтмагир, министр Японии Синдзо Абе, модератор пленарного заседания. 동북아 국가들이 협력하여 극동 개발을 성공시키는 일 또한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또 하나의 근원적인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북아 국가들이 극동에서 경제 협력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면 북한도 이에 참여하는 것이 이익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핵 없이도 평화롭게 번영할 수 있는 길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세계 곳곳에 참 눈물을 닦아드릴 한국인인데요. 저분들은 이제 고려인 이렇게 불리고 있는데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북핵 근원적 해법 이것이 극동 개발 성공이 있으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신북방 정책에 대한 평가를 일단 이건 뭐 간단히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누가 먼저 준비? 제가 할게요. 강 소장님. 저는 거꾸로 봐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극동 개발이 북핵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요. 예. 북핵이 해결돼야 극동 개발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예. 원래 이 문재인 정부에서 핵심 사업으로 공약도 했던 거에 뭔가 하면 남북러 가스관 연결 사업인데요. 예. 이것이 지금 북한의 ICBM, IRBM 발사와 이 6차 핵실험으로 타이밍이 굉장히 안 좋게 됐죠. 예, 그래서 예. 이번에 이 여기에 대한 모든 합의를 발표할 예정이었던 것 같은데 예, 예. 이것이 그냥 여러 가지 안건 중에 썩 들어가 버리고 그냥 이렇게 제대로 발표를 못할 지금 타이밍이 아주 안 좋아져 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북한이 핵이 연계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요. 우리가 어떻게 북한에 전기를 주고 이게 가스를 주고 통관료를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핵이 먼저 선행되고 나서의 문제다. 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럼 서영 소장님. 예, 이거 뭐 북한에 대한 뭐 대북 정책이 아니라요. 사실은 러시아 푸틴 대통령을 설득하기 위한 저는 일석이조라고 봅니다. 예. 만약에 신북방 정책이 잘 됐을 경우에 러시아가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이니셔티브를 갖는다라고 푸틴 대통령을 설득하는 거고 믿지면 한국은 한국과 러시아가 경제협력을 하면 된다. 지금 한국과 러시아 사이에 가스, 철도, 항만, 전력, 조선, 수산 등 9개 분야의 경제협력을 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 이익을 북한에게 주게 해서 한반도의 평화 조성에 이바지하자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런 명분을 가지만 실제로 북한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한국과 러시아 사이에 경제협력을 하거나 아니면 최대 북한에게도 도움을 줘서 한반도의 긴장 완화에 기여하자. 이런 두 가지 포석이 있는 게 아닌가. 즉 푸틴 대통령을 설득하기 위한 그 일석이조의 카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또 다른 뭐 저도 정기남 좀 소장은 비슷한 생각입니다만 좀 예. 전에 우리 황장 소장님 생각에 좀 다른 의견인데 예, 예. 그때 북핵 문제 해결 없이는 한반도 평화는 영원하다. 네. 이렇게 갈 수 없거든요. 네. 자, 그래서 저는 기본적인 역발상이라는 겁니다. 예, 예. 자,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북핵 문제만 집중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예. 결국은 한국과 러시아의 직접적 관계를 기본으로 하면서 예, 예. 북한을 어떤 북한 문제를 풀어가는 이제 그런 방식을 지금 그런 제안한 어프로치를 거다, 하고 제안한 거다. 말하자면. 예, 예, 그리고 그 고리는 경제 협력이라고 하는 것을 고리로 하고 있다. 네. 또 이게 마침 푸틴이 얘기하고 있는 신동방 정책과 예. 좀 맞닿는 부분도 있는 것 같다. 이런 판단이고요. 여기서는 좀 더 나아가서 지금 한반도 이 북핵 문제를 푸는 그 어프로치 자체도요. 예. 한미일 삼각구도와 북중러 네. 삼각구도가 지금 대치하는 양상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좀 다시 한번 좀 새롭게 네. 러시아와 틀을 구도를 좀 바꿔보자. 틀어보는 그래서, 그런 네. 말상도 필요한 연장선에 있는 것 같다. 예, 그런 예. 판단입니다. 뭐 10초만 딱 네, 그러세요. 푸틴이 얼마 전에 이렇게 말했어요. 풀을 먹더라도 북한은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사람이 푸틴이고요. 네. 북한의 후견인 둘 중에 하나가 중국하고 이 러시아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북핵 폐기를 협조를 해요? 예. 찬물을 갑자기 끼얹어. 아니 그러니까 러시아가 북핵 폐기하는 북한이 협조 핵 안 폐기 한다. 안 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절대로 안 한다. 네. 그런데 거기 가서 무슨 북핵 폐기를 설득을 해요? 북핵 폐기를 설득이 아니고요.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러시아의 역할이라는 것이 이제 더 중요하게 부각되는 거죠. 그럼 러시아가 뭐 북한의 지시에서 그럼 가만히 있어 폐기할 수 있는 게 설득을 해야지. 아니니까요. 아니 근데 푸틴이 절대로 안 한다는 사람 앞에 북핵을 뭘 가서 더 설득을 합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푸틴이. 그 의견 다른 분 또. 네. 뭐 그럼 정기환 결론을 늘 그냥 현장에서 내야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일단 방향은 원대하게 잘 제시했다고 보고요. 역시 이제 북핵이 걸림돌이지 않습니까? 그건 뭐 누구나 다 아는 사실. 어떻게 이제 풀어갈 것인가의 문제인데 지금은 우리나라의 국력, 우리나라의 대통령 또 국가의 힘으로 보면 이 정도밖에 지금 못 가는 겁니다. 아쉽죠. 보는 국민들이 야 북핵 문제만 아니면 이번에 내놓았던 저 신북방 정책이 매우 좋을 것 같은데 북핵이 걸림돌이라는 걸 국민들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방향은 제시해야 하고 그것을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 네. 어쩔 수 없는 현실은 받아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향하는 바도 포기할 것은 아니다. 이 현실과 이상 두 가지가 충돌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예. 뭐 김관덕 본부장. 예. 예. 아까 지금 그 푸틴의 역할에 대한 논쟁이 지금 나와서 이제 그 한마디 하면요. 예. 오늘 문 대통령이 그 회담에서 대북 원유 중단을 부득이하게 해야 된다. 예.
이렇게 하게 돼서 푸틴 대통령이 북한의 민간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사실상 이거에 대해서는 거절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나 러시아가 지금 10여 년 전, 15년 전하고 달리 자기네들이 국력이 그 전보다 그냥 어려웠다가 조금 다시 위상이 약간 높아지면서 그렇죠. 굉장히 사실 우리 쪽 말을 옛날만큼은 안 듣고 오히려 북한을 뒤에서 좀 편들어주는 예. 그런 식으로 좀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주의해서 봐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일단 저는 이번에 지금 북방 정책에 대해서 평가하라 그래서 제가 한마디 하겠는데요. 제가 노무현 대통령 때 같이 이제 뭐 러시아도 방문하고 하면서 취재를 했던 경험을 보면은 데자비를 보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네.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때도 하여튼 뭐 가스 문제로 한국과 북한과 뭐 러시아가 협력한다. 이야기가 좀 나온 지 지금 오래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된 지금 다리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굉장히 오래된 다리라는 느낌을 주고. 예.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젠 오늘은 9개 다리 놓겠다 해서 9개 다리에서 진짜로 무슨 다리인가 했더니 그 다리 그게 아니라 9개 브릿지 영어로. 근데 이제 가스, 철강, 뭐 항만, 전력 이런 사업들 9개 분야를 이야기. 연결고리 말하자면 예. 경제협력 연결고리. 이게 북극항로라든가 조선, 일자리 예. 뭐 이렇게 9개를 이야기했는데 예. 요거는 이제 좀 플러스 된 것 같아요. 좀 새로운 버전인데. 시간도 보면 신북방 은근히 정책. 길어지네 지금. 예. 제 시간 그러니까 좀 마무리해 이제 주세요. 문제는 실천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렇게 실제로 협력을 이끌어내야지 계속 저 반복이 말로만 아이디어로 반복이 되면서는 뭔가 한 발짝이라도 더 실천으로 나아가야 되겠다. 서정욱 변호사님. 저는 이게 신북방 정책은요. 바로 이게 제2의 햇볕 정책으로 이미 이게 실패한 정책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현실의 바탕을 두지 않은 공안 이상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북한의 참여 없이는 절대 불가능해요. 예. 예를 들어 이 철도, 전력, 가스가 북한 참여 없이 됩니까? 근데 북핵이 해결 안 되고 북한이 참여할 일이 없잖아요. 따라서 이게 저는 제2의 햇볕으로 공안 이상에 불과하다. 그럼 이게 북핵은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거는 이게 경협이나 대화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중요한 이게 북핵은 철과 혈, 이 말은 이게 무기와 피를 흘려야 돼요. 네, 예. 그러면 이게 해결된다. 철혈 정책, 저는 예. 그걸 강조합니다. 네. 하여튼 여러 가지가 이제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누가 아군이고 누가 뭐 적군인지. 시정하지 않으면 앞으로 더 위기가 올 건데 예. 어떻게 견딜 것인가 저는 반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더 나아가서요. 그 지금 한미 FTA에 대해서는 지금 무기 구매를 해주겠다고 한국 대통령, 미국 대통령 전화해서 분명히 나왔어요. 그 근거 있는 얘기? 아니 나왔죠. 지난번에 이번에 2차례 3, 4차 대화에서 했다 안 했다 하지만은 그 전에 예. 했을 때 8월 17일입니까? 통화를 했을 때 그때는 분명히 늘어난 국방비로 미국 무기를 살 수 있다라는 말이 들어 있었어요. 그럼 FTA 괜찮네 그냥. 네, 이렇게 된 그래서 거예요? 그 트럼프는 목적한 바를 얻었으니까 네. FTA 폐기를 설거머니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예. 자 서영호 소장으로. 네. 저는 뭐 그 이중고 때문에 한반도에 처한 이중고 두 가지 고통 때문에 사드 문제도 그리고 한미 FTA 문제도 폐기를 중단한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사드는 아시겠지만 진보 진영 내에서는 실효성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보수 진영 내에서는 임시 배치가 말이 되느냐, 영구 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론이 분열되어 있는데 아무쪼록 지금 현재 이제는 사드가 임시 배치됐던 그 영구 배치됐던 배치가 결정났기 때문에 철저히 국익만을 생각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미국에서 볼 때도 한반도가 북핵 문제에다가 한미 FTA 문제까지 중첩적으로 이중적으로 어려움을 주게 될 경우에 한반도 정세가 급격히 어려워질 걸 생각하고 북핵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한미 FTA 문제까지 힘들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인 게 아닌가 싶어서요. 이래저래 복잡해진 한반도의 이중고에 대한 것을 그대로 반영하는 모습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정기남 소장님. 예, 저는 뭐 한 세 가지 포인트로 얘기를 하겠는데요. 지금 그 사드 배치가 이제 사실 19개월 만이거든요. 예. 이게 일개 포대가 이게 전개되는데, 예. 자 임시 배치는 말장난입니다. 자 이제는 그만큼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사드 배치에 굉장히 부정적이었었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약속도 많이 안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워싱턴 포스트 보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 폐기를 준비하라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다음 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어요. 그렇다. 분명히 염두에 두고 있다. 그래.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한미 FTA 폐기가 일단 수면 아래로 또 내려갔습니다. 미 행정부 고위 관계자 얘기로는 논의가 끝난 건 아니고 다시 논의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미국 백악관이 한미 FTA 폐기에 대해 당분간은 고려하지 않기로 했다 하는 것이 로이터 통신
보도인데요. FTA 서정욱 변호사님, FTA가 뭔지는 아실 것 같긴 한데 왔다 갔다 좀 하시네요. 일단 사드 문제부터 얘기. 저는 이게 사드는 한마디로 이게 만시지탄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언급할 게 없고요. 예. 그다음에 이거 트럼프 대통령이 그 한미 FTA 폐기를 중단한 거 있잖아요. 예. 저는 이게 왜 했냐면 한마디로 이게 미국의 이익, 자국 이익에 도움되기 때문에 저는 이게 어차피 FTA를 폐기 못할 거로 생각했어요. 네. 그 이유는 이게 제가 4가지를 적었는데 첫째는 이게 FTA 폐기하면 가장 피해가 미국 농축산물. 네. 이게 61억 불 흑자예요. 그다음에 미국의 서비스업이 141억 불 흑자. 이게 피해를 보잖아요. 네. 자, 두 번째. 우리나라는 이게 그 반도체나 철강을 많이 수출하기 때문에 이게 중간재예요. 그러면 이게 폐기되면 미국의 산업 경쟁이 떨어져요. 그게 두 번째고. 자, 세 번째는 이게 그 자동차가 우리 가장 덕을 보는데. 근데 현대 기아차는 증가된 게 없어요. 현대차는 21%, 기아차는 13%밖에 안 늘었어요. 근데 한국 GM이 800% 늘었어요. 그럼 이게 한국 GM은 미국 기업이잖아요. 서 변호사가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직접 좀 보고를 하지요. 그렇죠. 그다음에 마지막에 상황을 미국 좀 제대로 소비자 하시라고. 물가. 저는 이게 네 가지 다 합쳐보면 미국한데 우리 FTA가 더 이익이 되니까 폐기 원래 안 할 거면서 그냥 트럼프 해본 이야기다. 이래 보입니다. 전기현 의원으로 갑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폭탄이 서울에 떨어지면 만약입니다만은 북한의 핵폭탄이 서울에 떨어지면 수백만 명이 죽는다는 등 뭐 이런 살벌한 기사들이 나오는 중에 우리가 우왕좌왕하고 내부 분열이 심해진다면 정말 살 길을 찾기는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일단 북핵 미사일 공격을 막아보자는 사드, 방어 무기 하나 제자리에 갖다 놓기까지가 전쟁이었습니다. 극동 개발이 북한 핵 문제 해법이다. 러시아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신북방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대한 평가도 부탁드리면서 시작합니다. 일단 사드 배치에 대한 단상, 그리고 트럼프가 갑자기 대화를 강조하고 있는데 왜 이러는지 좀 살펴주십시오. 결국은 사드 발사대는 배치 완료됐습니다. 시진핑, 사드 안 된다 해. 북한 송유관 못 잠근다 해. 한중 정상회담도 기약 못해. 그러자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니까 트럼프도 나서서 대북 군사 조치 첫 번째 선택 아니야? 한미 FTA 폐기 논의해라? 아니 그거 잠시 중단하세요. 모든 옵션은 또 여전히 테이블 위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러시아를 방문해서 북한 제재 지속적으로 지지해 줄 것을 당부했고 극동개발 성공이 북한 핵 문제의 근원적 해법이다. 그래서 한러 사이에 한국과 러시아 사이에 9개의 다리를 놓겠다고 말했습니다. 영부인께서는 고려인들이 부르는 아리랑에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자, 논란 속에 사드 발사대 4기가 추가 배치 완료됐는데 득실은 무엇일지, 그리고 북핵 외교 시동건 문 대통령 신북방 정책을 제시한 데 대한 평가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정부는 주한미군과 함께 경상북도 성주에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제 사드 잔여 발사대 4기와 군사장비 등을 반입해 임시 배치의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국가의 안보를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하는 정부로서 어렵지만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ICBM과 6차 핵실험 등으로 북한의 도발이 새로운 단계로 접어든 만큼 수준이 다른 위기 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 지금의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지금은 대화보다는 제재와 압박을 중심으로 대북 관계를 설정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방부에 따르면
경북 성주에 사드 배치를 완료한다고 합니다. 저희들로서는 대단히 만시지탄의 감이 있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이것이 설치가 된 것이 참으로 다행스럽고 매우 또 적절한 행동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국방부는 이번에 사드 1개 포대가 완전하게 배치되고 가동이 원만하게 시작이 돼서 완전하게 전력화될 때까지 이 결정적인 순간에 비전이설을 하고 있다. 저는 장사를 하고 있다. 예. 대한민국 국민은 북핵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서 불안감에 떨고 있는데 네. 이 순간에도 저렇게 촉이 빠른 트럼프 대통령은 FTA를 잠시 중단한다 그러고 사드 배치 이후에 추가 사드 배치에 대한 비용은 아마도 한국 정부가 할 것이라는 추측을 하도록 상황을 만들고 유도하고 있고. 있다. 뭐 새로운 거 좋은 무기 많아요. 그러면서 사라 그러면 그러고. 북핵 문제에 대한 뚜렷한 해결책도 없는 상황에서 네. 미국 우선주의라는 이름으로 미국의 이익이 되는 것이라면 어떤 것이든 한국에 떠맡겨서 이익을 극대화시키겠다는 저런 트럼프의 논리나 행동에 대해서 네. 정말 강대국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말 못하고 그냥 따라가야 하는 것이냐. 네. 사드 배치에 대해서 우리 국론이 분열되고 한 목소리를 못 냈던 예. 그런 우리의 착오도 있었지만 미국에 뺨 맞고 중국에 뒤통수 맞는 이런 이제 상황에서 예. 우리의 우방이라고 혈맹이라고 하는 미국조차도 한국을 장사의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이런 현실에 예. 정말 힘이 약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말 정신 똑바로 차려야겠다. 예, 예.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황정수 소장. 저는 이러려고 지금 저 난리를 치웠는가. 4월 26일 날 1차로 2대 올라갔죠. 2기가요. 예. 오늘까지 130 며칠 걸렸는데 그동안에 알박기, 보고누락, 그다음에 환경영향평가부터 해서 전자파 소동, 또 트럼프 경로. 소동이 뭐. 그래서 한미 간에 이 알력이 생겨서 여러 가지 트러블이 발생하는 주 원인을 사드에서 제공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드 배치를 안 했지만은 북한은 자신들의 도발 수순을 그대로 해왔어요. 그러면 결국 뭡니까? 앞날을 내다보는 능력이 현 정부에 저렇게 없어서 그 우왕좌왕을 겪고 이제서야 저걸 하느냐. 저에 올라갔지만은요. 네. 그동안에 당할 거는 다 당했어요. 그래서 이런 정도의 이 안보 위기 하에서 저런 정도의 판단력을